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홍콩 소파이에서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소파이 소셜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금융거래 관련한 이 소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게 홍콩 쪽에서 오픈을 하고 나쁘지 않게 성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미국에서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홍콩 쪽에서 더 앞서가고 있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마진 거래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파이 홍콩이 미국보다 더 굉장히 서비스를 늦게 출시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먼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소파이는 현재 뉴스 등을 제공하는 피드란이 있기도 하고 충분히 이 연동하고 접목하는 게 어렵다고 보진 않고요. 종토방이나 또 스탁트윅 같은 서비스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여지는데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거나 코멘트하거나 기타 등등 주식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코멘트하고, 네,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요런 기능이 추가된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유저가 이런 서비스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활용이 잘 된다면, 월간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1일 날도 금요일도 주가가 뭐 흐름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등을 하려다가 다시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매도 탓이냐라고 보기엔 모든 주식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도 굉장히 많고 또 13%대 하락을 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뭔가 7%대 하락을 한 소파이가 공매도가 심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머니라이언이나 또 누뱅크나 여러 기업들이 마르케트도 그렇고 거의 저가를 거의 매주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소파이는 그나마 좀 반등을 해서 이 정도인 건데 어쨌든 장이 뭔가 받쳐주지 않는 한 또 암호화폐를 웬만한 기업들은 모두 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우리의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랜딩클럽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랜딩클럽에 대해서 제가 근래에 좀 좋게 이야기했는데 왜냐면 포워드 PER이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굉장히 고성장하는 금융주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조금 앞뒤가 네, 어울리지 않죠. 금융주는 보통 고성장하지 않는데 랜딩클럽 같은 경우는 고성장 실제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애널 예측치도 그렇고요. 가장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PER이 거의 8 정도밖에 안 되는 현재 웰스파고가 올해 1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된 저평가인데요. 무려 2022년 대비 23년이 EPS가 60% 증가합니다. 네, 말도 안 되죠. 이렇다 보니까 물론 이때쯤 되면 지금의 주가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핀테크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아마 완벽히 금융주로 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읽어드리면 분석가 의견입니다. 2024년도에는 현재 주가 대비 두세 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1월 26일 날 실적도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향후 몇 년 동안 성장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이 랜딩클럽의 서비스 확장이나 아니면 뱅크 차트로 인한 수익성 향상도 있고요.
또 개인 대출의 증가가 꾸준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대출 시장은 거의 매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도 은행주들의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서 확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랜딩클럽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의 서비스를 확장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파에도 역시 같은 의미로서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튜던트 론이 9%쯤 되는데요. 소파이가 이걸 거의 못하고 싶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개인 대출 잔액은 2018년도에 18%, 19년도에 11%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랜딩클럽은 그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핀테크가 기존의 이 사업, 그러니까 대출 증가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흡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무담보 개인 대출은 핀테크가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빠르고 편리하고 여러모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장점이 있다고 하고 기존 이 대형 은행들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핀테크는 조금 더 정교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짙은 게 핀테크인데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대출 부분에서. 이렇다 보니까 소파이는 이걸 충분히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게 연도별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뭐 한두 분기야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2, 3년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꽤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담보대출 부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소파이도 역시 자동차 대출 쪽에서 더 두각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랜딩클럽도 같은 의미로 이 시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 뱅크 차터를 통해서 예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3분기 예금은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대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24년 4분기까지 적어도 예금이 55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현재 대비해서 2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꽤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소파에도 역시 이 랜딩클럽을 본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